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안가릴리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안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최근 뉴스 분석과 함께 한 끗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관심 종목들을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1200조 원전 수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세계 최초 기술 없고 이 주식 급등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선물 하나를 더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2023년도 유망 업종들을 34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싹 다 모아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 폐배터리, 그리고 AI 로봇,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2023년도에 안전하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담아놓고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하나의 자료집으로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해당 자료집을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 그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해당된 무료 자료집까지 반드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원전 관련된 이슈는 여러분들 뭐 흔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세계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시대, 원전 업계 매출이 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원전 업계가 전 세계적으로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난이 심화되고 탄소 중립의 에너지원에 대한 투표가 커지면서 원전을 찾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대한민국의 천연가스 가격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우리 이제 가격은 이미 다 올랐었고 요동 한번 치고 좀 지금은 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막 정부에서 그 가스 가격을 인상시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크게 여러분들께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들마저 원전 수명을 늘리는 추세라 관련된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난이 지속되다 보니까 난 이제 원전을 안 할 거야라고 했었던 원전은 뭐 단점이 있으니까요. 방사능 유출이라는 단점이 있으니까 이거 안 할 거야라고 선언했던 국가들마저 임시 방편으로 계속해서 원전의 수명을 지금 늘리는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30년도까지 전 세계 가동 중인 원전 중 3분의 2는 수명이 연장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3분의 1은요. 정말 너무 과거에 설비를 했고 중간중간 보수를 못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폐쇄하는 것들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수명을 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럼으로써 우리나라도 전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가 꽤 망가졌었죠. 5년간 망가졌었던 생태계가 복구되기까지는 보통 한 2배에서 3배 정도 시간이 더 드는데 뭐 일단은 망가진 원전 생태계가 복구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주가는 크게 움직였나요? 요즘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주가가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제 생각을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도대체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성을 그래도 따져봤습니다. 첫 번째, 원전 수주에 대한 현실화. 실제 해외 원전에 대한 수주, 현실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나와주면 그럼 새로운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혁신적인 무언가 발견을 통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하고 우리가 기존에 기대하고 있었던 원전 수주를 통해서 매출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가는 두 개의 케이스인데 일단 가장 첫 번째 원전 수주 현실화에 대한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 바라카 원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국에 해외 수주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운행 중에 있고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4개의 원자로가 모두 가동되면 최종적으로 아랍에미리트 전력 생산의 25%를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린 이유는 뭐였어요? 아랍에미리트의
추가 원전 수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4개까지 지어놨는데 그 이후에 뭐 5번째, 6번째 원전을 만약에 짓는다라고 한다면 한국하고 협업해서 한국의 수주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추가적인 자금 여력을 동원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영국이라든가 폴란드라든가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원전 수주를 하기 위해서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위스에 가서 바로 원전에 대한 얘기를 또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로 생중계된 이날 연설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원전과 수소에너지를 했는데 대통령은 원전을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뭐 뻔한 소리 하셨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국내에서 과거 정부가 계획하고 잠시 중단되었던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도 계속해서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 목표 국가와 기술을 공유하겠다. 유럽 원전 수출 기대감을 키웠었죠. 자, 근데 역시나 주가는 움직였나요? 안 움직였습니다. 왜 그런 거냐?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이미 해당 기대감, 그러니까 그냥 가능성이잖아요. 지금 당장 무조건 된다. 정말 1순위다. 한국이 지금 1순위에 올랐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그냥 기대감,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 지금 현재 주식이 움직여야 되는데 해당 기대감은 먼저 언제 있었냐면 이미 2021년도 재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 하나만으로 올라가기에는 이미 시장이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건 익숙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구체적으로 뭐 한국이 1순위에 선정되고 한국이 2024년도에 거의 지금 현재 수주를 할 것 같다라는 구체적인 명분이 있는 기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과거같이 뭐 2배, 3배 급등했었던 두산에너빌리티가 미친 듯이 폭등했었던 그때와 당시와 같이 급등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장은 많이 익숙해졌더라.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원전 수주 현실화 사실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원전 관련 종목들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꽤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원전 수주가요. 결과가 2024년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못 먹을 주식들은 아니지만 2024년도면 너무 먼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안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를 더 찾아봤습니다. 새로운 기대감, 뭔 없을까? 정말 새로운 기대감은 없을까?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새롭게 시장이 정말 떠들썩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없을까?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뭐냐? 사고 위험이 낮고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SM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소형 원전이라고 이야기도 했죠. 뭐 경제성이라든가 원전 거부감 문제가 아직까지 있다곤 하지만 이 SMR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원전 최대 문제인 중대 사고 때 방사성 잔열의 제거가 용이합니다. 이제 사고가 터졌을 때 이 SMR 기술을 탑재한 원전은 우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도시 한가운데 지어도 될 만큼 안전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원전보다 1000배, 1000배, 정확하게는 1000분의 1로 위험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정도입니다. 대량 생산 및 모듈화, 자동 운전을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하고 미국의 빌 게이츠는 와이오밍주에 2개의 화력 발전소를 대신할 테라파워 2024년 착공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 상용화까지 그리 멀지 않았다는 얘기죠. 작고 안전해지면서 용도의 다양성이 가능해진 것이 바로 SMR이다. 실제 이런 큰 원전을 작게 만든 것이 SMR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전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거라고 봅니다. 작고 안전해지면서 용도의 다양성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럼으로써 전 세계는 원자력 발전소 이 발전기를 다양한 곳에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주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우주선 엔진 원자력으로 승부수 초고속 수송 시대 연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의 유인 화성 3사를 위해서 원자력 연료 로켓 엔진을 개발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원자력 추진 기술은 현재 범용되는 화학 연료 로켓에 비해서 최소 3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이르면
2017년 우주에서 원자력 열 추진 기술이 적용된 우주선을 시연한다는 계획이 나와주고 있어요. 국가 안보에 필요한 혁신 기술에 대한 실용 연구를 지원하고 실패 우려가 있더라도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킬 정도로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과거에 인터넷도 나왔고 GPS도 나왔고 전자레인지 등이 나왔죠. 그래서 해당 기술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밀게 되면서 연구 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꿈에서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사는 달 같은 곳에서 원자력 발전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원자력 발전으로 달에서 사용할 에너지를 직접 충당하기 위해서 달 표면에 초소형 원자로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소형 원자로 SMR이죠. 나사가 달 원자력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로키드 마틴,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IX 등 3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사는 2023년까지 달 표면에 원자로를 설치해서 표면 탐사 등을 전력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거는 달뿐만이 아니죠. 화성이라든가 그 이외에 우주의 어떠한 공간이라든가 다양한 공간들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사용될 만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사진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소형 원자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소형 원자로는 우주에도 사용되겠지만 이게 너무 먼 얘기 같잖아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일정이 너무 멀면 안 됩니다. 2027년이겠죠. 근데 좀 일정 SMR이 적용되는 기술 중에 굉장히 가깝게 상용화가 지금 진행되기 직전인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SMR인데요. 특히나 중국의 SMR은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결에 성공했고 전력 생산을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빠르죠. 중국 원자력협회는 지난 2022년도 20일 위챗 게시물을 통해서 중국의 지금 현재 해당 지역에 시범 공정 1호기 원자로가 송전망에 연결돼서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원자로는 2023년도 중반에 상업화를 앞두고 테스트 중에 있다. 중국 지난 35년간 원자력 건설에 주력해 왔으며 35년까지 신규 발전소에 44억 달러, 대략적으로 522조 원을 투자해서 최소 150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할 예정이다. 지금 보시면 중국의 SMR이 어디에 2023년도에 중반에 이번 연도 6월에 상업화를 앞두고 있더라. 비교적 굉장히 큰 이슈, 원전 관련된 이슈 중에서 가까이 있는 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중국의 원자력 발전을 짓는데 우리나라 국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까요? 움직입니다. 실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과거에 요때 타이밍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요때 타이밍이 왜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었냐면 원전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중국이 원전에 500조, 600조를 투자한다라는 기사가 나오자 주가가 몇 퍼센트가량 저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50%가량 상승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두산의 에너빌리티가요.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당 이슈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원자로 SMR 기술을 탑재한 원자로가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SMR 관련 종목들, SMR 소형 원전 관련 종목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SMR에 굉장히 진심인데 어디에다가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데다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다 위 원전 온다. 조선업 미래 먹거리를 부상한다는 내용인데요.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 설비를 바지선에 탑재한 채 바다 위에 특정한 장소에 방파제에 계류시킨 후 원자로를 가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위에 해놓고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 놓고 안정적으로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가동하겠다는 얘기죠. 바닷물을 직접 냉각수로 이용한다. 바다 위 또는 바닷가 어디든 전력이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디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육지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 사회의 반발 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왜 원전 건설이 15년 걸린다라고 한다면 이들 중에 절반 7에서 8년 정도는 부지 선정에 시간이 뺏기기 때문에 사실상
7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부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에 안전하다, 이것에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적 중국의 중국 핵 지금 이제 공업 집단 산하 중국 핵 동력 연구 개설원도 2019년에 3월 산둥성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 원전을 건설해서 가동을 하고 있다. 중국은 해상 부유식 원전을 2030년도까지 남중국해 등에 20기를 건설할 방침이다라는 내용이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미 중국이 만들어가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정 2023년도 이번 연도 중반에 빠르면 뭐 지금 평균적으로는 6월이 되겠고요. 빠르면 한 4월 정도에 상업화를 앞두고 테스트를 현재 이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들 해외 원전 수주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 이슈가 조금 더 중요하게 부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타이밍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까지 준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원전 미국에 만들어지는 SMR 건설에 참여해서 기자재나 기술력을 지금 현재 함께 지금 현재 접목시켜 가지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 2024년도에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는 SMR에 참여하기 때문에 건설에 참여 원전 건설에 참여하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빼놓지 마시고 꼭 보시면 좋겠죠.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원전 수주를 하든 SMR을 하든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 완벽한 기업은 아니지만 SK이노베이션을 일단 말씀드려요. SK그룹 자체가요. 미국의 테라파워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건설을 하는 테라파워. 이 테라파워가 빌 게이츠 산하에서 만들어진 지금 현재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해당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SK그룹이 투자를 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SK와 관련된 다른 기업들이 부각받을 수 있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테마주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을 알아두시고 바뀔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우진입니다. 자, 우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국책과제로서 지금 해당 SMR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우진 SMR 등 차세대 원전 부품 개발 과제를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부품을 생산할 수 있기 위한 기술력을 확보했다. 국책과제로서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MR 관련 이슈가 나올 때 우진이 또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이 세 개의 종목들 적어도 두산에너빌리티하고 우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이번 연도 중순에 SMR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이와 관련된 종목들 대장주격으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종목들 잘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 마지막에 선물 드린다 설명드렸죠? 2023년도 유망업종 무료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무료 자료집을 얻어가시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라는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곳에서 제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요.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고 올라가시면 맨 처음 어플리케이션 무료 다운로드 설치 버튼이 있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앱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면 무료 다운로드 버튼 나오니까 무료 다운로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설치하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급등 추천주 장전 시황, 급등주 포착 자료. 이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나오는데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서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무료 회원 가입은 핸드폰 번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아이디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기억만 해 두세요. 매번 로그인 하셔야 되니까.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 총정리 무료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무료 자료집 다운로드 버튼이 있으니까요. 해당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이렇게 무료 자료집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일일 급등 추천 종목들도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런 센트럴 모텍이라든가 뭐 세비캠이라든가 뭐 그 이외에 뭐 이렇게
갤럭시 SM이라든가 단기적으로 2~3%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매일매일 시장을 보고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하시는 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는 걸 통해서 주식시장에 주식을 팔 때와 살 때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될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증시, 해외 주요 변동 이슈, 그리고 주요 지표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오늘자 전일자 상승 테마, 전일자 상승 테마를 알아야 오늘 당일날 시장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보통 이어가는 경우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 시장도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여러분께 최근 뉴스 최근 뉴스 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께 시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매일매일 보시면 분명히 주식을 살 때와 팔 때를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를 이슈를 정리해서 종목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인공지능 관련 테마가 강했죠. 인공지능 관련 테마에 대한 간단한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 오늘 강했던 종목들 싹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 테마 무료 정보들, 급등주연주 시황글들, 테마 정보들, 그리고 맨 마지막 2023년도 유망 업종들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셔서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을 누르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